우리 계속 티타임 하고 있잖아, 고객들이랑. 우리가 뭐 10명, 15명 정도만 해야지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데, 막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티타임에 참여하고 하니까 체력이 약간 고갈된 느낌? 그렇거든?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인간이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재화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야. 이 부동산이 희소성이 조금 더 남다르거든? 다른 투자재보다. 근데 부동산 특성이 내가 물리적으로 무한하게 쭉쭉 늘려서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샀는데 한순간에 막 쭉쭉 늘어나가지고 막, 이거 안 되잖아, 절대.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런 욕심으로 대부분 이제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만 수십 채 이렇게 투자해놓고, 어떤 사람은 또 땅만 엄청 많이 사놓고, 어떤 투자자는 또 말도 안 되는 신도시 상가 같은 거 몇 채씩 사놓고, 지식산업센터 10개씩 이렇게 막 찍고 10%밖에 계약금 안 낸다고 하니까,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가장 쉬운 얘기로 한 바구리에 다 담지 말라고 하잖아. 응?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바구리에 다 담으면 안 돼. 부동산도 나눠서 해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땅도 내 재산 중에 뭐 한 30%, 또 아파트도 뭐 한 20% 또는 30% 이런 식으로 나눠서 100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나눠서 해놔야 되는데, 경제가 움직이는 추세나 변동성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군데다가 몰박을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IMF라든가 또 코로나다, 어떤 세계적인 큰 변수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진짜 뭐 어떤 걸 해도 다 잘 팔렸잖아. 어떤 걸 해도 다 금액이 상승이 됐고, 뭐 빌딩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빌딩도 그때는 진짜 가지고 오자마자 사람들이 빨리 엑시트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출도 많이 나오고, 또 금리도 2%대인 저금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측성은 조금 가능성을 두고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티타임에 오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거 예측하지 않고 다들 그냥 투자해 놓은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거든. 이게 보면 신의 영역 수 있는 거야,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상승되고 하락하고. 근데 대부분 부동산 부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실패할 확률에 대한 거를 더 크게 보고 가야 되는데,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티타임 하면서 느낀 게, 한 군데다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황으로 지금 온 거야, 고객들이 딱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상승기를 이렇게 맞거나, 또 거래가 전혀 되지 않은 정체기, 침체기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은 침체기에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상승기가 되면은 요 정도에서만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티타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많을지 나는 몰랐어. 그리고 우리 티타임에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어. 어떻게 보면은 다 강의해야 될 사람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 엑시트할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너무 한 바구리에만 부동산이라는 계란을 한 가지 품목으로만 다 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라던가,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내줘야 되는지가 관건이지.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쟁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뭐 수도권이라든가 아파트 물물 교환, 아파트 뭐 매매할 수 있는 교환 방법, 이런 데 보면 또 사업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분들을 찾아내는 게 정보잖아, 그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파트하고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신의 영역이긴 해. 근데 어차피 모든 부동산은 사람이 만들어간 거고, 사람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기계로 안 되잖아, 그치? AI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사이트나 물물 교환을 하는 이런 시행사나 부동산 전문가들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들이, 돈이 많지 않은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임대에 대한 거가 엄청 궁금했잖아. 근데 이것도 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에 방 몇 개짜리 단기 임대를 하고 싶어요. 또는 모텔을 개조해서 모텔 개조 단기 임대라든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 수강을 해서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잖아. 오늘 같은 경우도 동대문 쪽에, 청량리 쪽에 백화점이 있고 또 주변에 시장이 있고 주변 인프라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단기 임대 물건이 나온 거야.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350. 딱 눈에 거슬린 게 권리금 7천만 원 이렇게 나온 거야. 권리금 7천만 원을 주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권리금을 계속 조정을 해야 되겠지. 협의해서. 그래서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방 개수가 많으면 대부분 법인으로 하고 방 개수가 한두 개밖에 안 되면 개인으로 일단 움직여보고 거기서 또 장단점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내 앞으로 올리 등기를 내신 분, 단기 임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또 경매만 관심이 있는 분 이렇게 다 다르잖아. 근데 이 부동산은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 접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말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부증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의 양이나 재산의 양이 늘릴 수 없는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정해져 있는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마인드를 어느 정도는 갖고 부동산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딱 갖춰져 있어.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서 융통성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들인 거야. 사고가 유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토지 얘기를 하고 땅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부증성이라는 얘기도 토지에서 나온 얘기거든. 이 토지의 양을 절대 늘릴 수 없는 게 부증성이야. 대부분 보고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종잣돈 에쿼티가 얼마고 부증성이 어떻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강사들한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 잘 아는 줄 알고 투자를 그런 쪽으로 완전 있어빌리티하고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를 잘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부동산은 하락에 대한 요인이라든가 상승에 대한 요인, 앞으로 미치는 이런 문제들까지 내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알고 가야 되거든.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계속 맞물려 가는 거잖아. 누가 이렇게 고금리가 6%대 7%대 될 거 아무도 예측 못했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정확하게 몇 프로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고금리 때 버틸 수 있는 상황, 저금리 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인이들이 그 브리핑 해주는 컨설턴트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해나가는 거야. 여기서 이런 무분별한 투자로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거거든. 자, 내가 땅에 대해서 브리핑을 만약에 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싸고 평수가 많은 땅을 사라 그래. 원형지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해 주잖아. 사서 바로 무언가를 올려놓고 본인이 실행해 볼 수 있고 수익을 내볼 수 있는 땅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 땅은 어때 또?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 그치?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싸고 평수가 많은 땅을 사서 그냥 오로지 묵혀놓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 그 땅을 가지고 내가 한 평을 갖든 두 평을 갖든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렇게 전혀 못할 수 있을까? 티타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면 내가 이 지식사회센터를 갖고 갔을 때 이거를 전매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둘 건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임대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임대 수익은 덜 나와도 이 건물 자체에서 가격 상승을 보고 내가 엑시트 할 때 어느 정도 피가 붙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시나리오를 전혀 쓸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이거가 나는 되게 많이 놀랬어. 그러니까 우리 티타임 오는 수강생들도 어떻게 그거를 5개씩 10개씩 잡냐고. 지상 같은 거를. 그렇잖아. 그러니까 10%만 내고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3억이면 3천만 원 내면은 10개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3억짜리를 하나를 사서 내가 해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2개 정도만 사서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10개를 사려고 하는 거야. 지산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계란을 한 바구리에 다 담은 것도 내 책임이고. 그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투자에 발을 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책임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만 투자를 했을까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가 지금 티타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결론적으로는
다 누구 책임이야?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 거야. 다시 얘기하면 모든 부동산은 가장 어려울 때 고금리나 어떤 하락장이나 규제 정책이나 세계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는 언제든지 맞물릴 수 있어. 내가 투자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티타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각인시키고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티타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 요래는 이 안에는 여러 형태의 불인이들이 오고 있잖아. 한 바구리에 몽창 담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단기 임대만 20개든 방 30개든 다 해본 사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10개다. 그러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8개는 법인으로.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 다양한 고객들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코스를 맞춰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서로 미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걸 보면 내가 또 배우게 되는 거고 또 내 부동산 투자 상품이 다른 사람한테 장점과 단점이 인지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티타임에 대해서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그래서 그 한 고객 한 고객마다 본인의 투자했던 투자 상품,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갔던 이런 것들, 또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에 잘 몰라서 내가 잘 인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티타임에 참여를 하면 훨씬 더 좀 재밌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은 선생님한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 거를 막바로 엑시트하고 수익률을 최고로 내고 내가 여기서 한 번 들었는데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안 돼. 내가 끊임없이 계속 듣고 현장 가보고 책도 보고 근데 단 강의하고 책만 봐가지고는 내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이분 얘기를 들으면 내가 조금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를 또 살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조금 다른 쪽으로 투자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잡고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뭐 몇십 년 한 노하우를 그 1시간 만에 다 머릿속에 각인시켜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경매만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오로지 단기 임대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두세 번 정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의 방향성은 서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 티타임을 끌고 갈 거거든. 그래서 티타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서운할 수 있고 내게 다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주는 것은 약간의 방향성 제시해주는 걸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걸로 우리는 티타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실제로 강의 몇백만 원씩 내고 가서 단기 강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순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냥 저지르고 해야 돼. 무분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강의 시장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시면 티타임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